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시니어 건강정보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석류인데요. 석류, 요즘 마트에 가도 자주 보이고 집으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석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드시다가 오히려 배탈이 나셨다거나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오늘은 그 이유를 제대로 파헤쳐 드리려고 해요. 석류와 궁합이 맞는 음식, 그리고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영상은 좀 길어요. 그만큼 알찬 내용을 담았으니까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석류가 어떤 과일인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석류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새콤달콤한 맛이 참 특별하죠. 빨간 보석처럼 생긴 알갱이들이 입안에서 톡 터질 때 그 맛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석류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에요. 석류 안에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퓨니칼라진, 엘라그산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50대, 60대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특히 많이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반감되기도 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민간 상식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양학적으로 또 식품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석류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들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석류와 견과류의 조합이에요.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인데요. 석류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폴리페놀이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려면 지방이 필요해요. 지용성 항산화 성분들이 지방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잘 흡수되거든요. 그런데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이 불포화지방산이 석류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류즙을 드실 때 아몬드 몇 알을 같이 드시거나 석류 알갱이를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60대 초반 여성분이 계신데요.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다가 석류즙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별 효과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영양사 선생님께서 아몬드랑 같이 드셔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더니 한 달 정도 지나서 확연히 달라진 걸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런 조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석류와 녹차의 조합이에요. 이건 좀 우위일 수도 있어요. 석류즙을 마시면서 녹차를 함께 마시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이 조합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석류에는 엘라그산이, 녹차에는 카테킨이 풍부한데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서로의 항산화 효과를 더 강화해주는 상승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혈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한테는 이 조합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단 녹차를 너무 진하게 드시면 카페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뜨거운 차와 차가운 석류즙을 번갈아 드시기보다는 녹차를 좀 식힌 다음에 함께 드시거나 아니면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게 위에 부담이 덜해요. 세 번째는 석류와 요거트 조합이에요. 이 조합은 정말 여러모로 궁합이 좋아요.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석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들이 장 속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줘요. 이걸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라고 하는데요. 석류, 폴리페놀이 장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루스나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도와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트의 유산균과 석류의 프리바이오틱스 효과가 만나면 장 건강에 2배로 좋은 거죠.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 조합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아침에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석류 알갱이를 올려서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라는 거예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 요거트는 오히려 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석류와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의 조합이에요. 녹색 채소에는 철분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비엠철이라고 해서 식물성 철분이 들어있어요. 이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낮거든요. 그런데 석류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이 철분의 흡수를 크게 높여줘요. 비타민C는 비엠철을 햄철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흡수율을 2~3배까지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혈색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석류와 녹색 채소의 조합이 정말 좋아요. 석류 드레싱을 만들어서 시금치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케일 스무디에 석류즙을 조금 넣어서 드셔보세요.
맛의 조화도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조합이에요. 다섯 번째는 석류와 강황이에요. 강황이 들어간 음식, 예를 들면 카레라든가 강황 가루를 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커큐민도 지용성 성분이라서 단독으로 먹을 때는 흡수율이 낮아요. 그런데 석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들이 커큐민의 흡수와 활성화를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무릎이 아프신 분들한테 이 조합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강황 밥을 드실 때 후식으로 석류즙 한 잔 드시거나 아니면 강황을 넣은 스프에 석류 알갱이를 토핑으로 올려보세요. 실제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65세 남성분이 이 조합을 꾸준히 드셨더니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다는 경험담을 들었어요. 물론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식이 보조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조합이에요. 여섯 번째, 석류와 연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의 조합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잖아요.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석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들도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이 조합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연어 구이를 드실 때 석류 살사 소스를 곁들여 보세요. 석류 알갱이를 잘게 다진 양파, 레몬즙, 올리브유와 섞으면 간단하면서도 정말 맛있는 석류 살사가 되거든요. 요리에 자신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 석류와 올리브유의 조합이에요. 이건 앞에서도 조금 언급했는데요.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이 석류의 지용성 항산화 성분 흡수를 크게 도와줘요. 지중해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석류와 올리브유를 함께 많이 먹거든요. 석류즙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섞어서 드시거나 석류 알갱이를 올리브유 드레싱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맛의 조화도 좋고 영양 흡수도 극대화되는 조합이에요. 자, 이제 궁합이 좋은 음식을 7가지나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석류와 절대로 혹은 가급적 함께 드시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릴 겸 이 부분은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혈압 약과의 관계예요. 이게 단순히 음식 궁합 이야기가 아니에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석류에는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성분 때문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석류가 혈압약과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AC 억제제 계열의 혈압약, 예를 들면 에날라프릴, 리시노프릴 같은 약들은 석류와 함께 드셨을 때 혈압이 과도하게 내려가는 저혈압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심하면 쓰러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혈압약을 드시면서 석류즙을 매일 드셨던 분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심하게 느끼셔서 병원에 가셨더니 혈압이 너무 낮아져 있었다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석류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드신다면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혈압을 자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콜레스테롤 약, 특히 스타틴 계열 약과의 관계예요. 혹시 자몽과 콜레스테롤 약이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자몽 안에 있는 성분이 약물 대사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석류도 이와 유사한 기전으로 특정 약물의 대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CYP3A사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석류가 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약이 몸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근육통, 심하면 횡문근융해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리피토, 초코 같은 스타틴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석류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소량의 석류 알갱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석류즙 형태로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혈액응고 억제제, 특히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심방세동이나 심장판막 수술 후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석류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파린과 함께 드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작은 상처가 나도 오랫동안 피가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심하면 내부 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와파린은 정말 약물 상호작용에 예민한 약이에요. 음식 하나 바꿔도 INR 수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석류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석류에는 당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석류즙 형태로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석류를 많이 드실 때 혈당 변화를 잘 모니터링 하셔야 해요. 반면에 석류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어서 일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소량의 석류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의사 선생님과 상담 없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석류를 드실 때 꼭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 번째로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신지로이드나 신지로이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갑상선 약은 음식과의 궁합이 굉장히 예민해요. 석류가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특히 갑상선 약은 공복에 드셔야 하는데 석류즙과 함께 드시면 약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은 지난 후에 석류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 이건 약이 아니라 음식 이야기인데요. 석류와 우유 또는 유제품을 같이 드시는 건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석류의 탄닌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석류즙을 마신 직후에 우유를 마시거나 우유를 마신 직후에 석류를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드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가당 요거트 형태로 드시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거트는 이미 발효가 된 유제품이라서 단백질 구조가 달라져 있거든요. 일곱 번째로 철분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석류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석류의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철분 보충제를 약으로 드시는 분들은 석류즙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철분 보충제는 물과 함께 드시고 석류는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식품 형태의 철분, 그러니까 시금치나 두부 같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에는 석류 비타민C가 도움이 되지만 약으로 드시는 철분 보충제는 이야기가 달라요. 여덟 번째는 석류와 생강의 조합인데요. 이건 주의가 필요한 케이스예요. 생강도 혈액순환을 돕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석류도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많이 드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질 수 있어요.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미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 조합을 대량으로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소량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석류즙에다가 생강즙을 매일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는 석류와 커피나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예요. 이건 조금 전에 녹차랑 궁합이 좋다고 했는데 이건 양의 문제예요. 커피와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석류즙도 산성이 강해요. 빈속에 산성이 강한 석류즙을 마시고 나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면 위산이 역류하거나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녹차는 연하게 드시고 석류즙을 드신 후에는 적어도 30분 정도 지난 후에 녹차나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열 번째는 석류와 탄산음료나 산성이 강한 음료를 함께 드시는 경우예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들어있어요. 인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그런데 석류에는 칼슘이 약간 들어있고 석류와 함께 드시는 음식들에서 칼슘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탄산음료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를 받아요. 뼈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석류를 드실 때 탄산음료는 멀리하세요. 자, 지금까지 석류와 궁합이 좋은 음식 7가지, 좋지 않은 음식이나 조합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석류를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도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이야기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석류를 드시는 가장 좋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석류즙을 아침에 공복으로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석류는 산성이 꽤 강한 과일이에요. 공복에 산성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 위 점막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 있으신 분들,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석류즙을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식사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반대로 위 건강에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소화를 돕는 효소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석류를 드시는 게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녁에 드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취침 직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석류의 당분이 혈당을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 한두 시간 안에 드시는 건 괜찮아요. 석류의 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석류즙을 시중에서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석류즙은 농축액이나 혼합 음료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제품들은 석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당분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꼭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해요. 순수 석류즙을 드신다면 하루 200에서 300ml 정도가 적당해요. 그 이상 드시면 당분 과잉이 될 수 있고 탄닌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서 오히려 장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석류 알갱이 형태로 드신다면 하루에 석류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제 좀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석류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석류에는 에스트론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요. 이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처럼 호르몬 민감성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의학계에서도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암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도 있고 반대로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석류를 많이 드시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반면에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데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석류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몬드나 요거트처럼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단기간에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아요. 적어도 두세 달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남성분들한테도 석류가 정말 좋아요. 특히 전립선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석류를 꼭 챙겨 드세요. 석류 추출물이 전립선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또 석류에 들어있는 엘라그산이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 상승을 늦춘다는 연구도 있고요. 물론 이런 연구들이 석류가 전립선암을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또 건강 유지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60대 이상 남성분들이라면 더욱 챙겨 드실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는 석류를 어떻게 구입하고 보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트에서 석류를 고르실 때는 묵직하면서 껍데기가 팽팽하고 색깔이 선명하게 빨간 것을 고르세요. 껍데기가 쭈글쭈글하거나 갈색 반점이 많은 건 과숙된 거예요. 사오신 석류는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하고 냉장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석류 알갱이만 빼내서 냉동 보관하시면 몇 달까지도 드실 수 있어요. 냉동 석류 알갱이도 영양 성분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귀찮으신 분들은 냉동 석류를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석류즙을 직접 만들어 드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석류 1개를 반으로 자른 다음에 과즙기나 레몬 짜는 도구로 즙을 내시면 돼요. 아니면 석류 알갱이만 빼서 믹서에 살짝 갈아서 체에 거르시면 되고요. 직접 만드신 즙은 냉장 보관해서 2-3일 안에 드세요. 오래 두면 산화가 돼서 영양 성분이 줄어들거든요. 여기서 잠깐 시중에 파는 석류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석류즙, 석류 농축액, 석류 캡슐 등 다양한 형태의 석류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실 때는 몇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우선 석류 원액이나 농축액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세요. 석류 성분이 아주 소량이고 대부분 물이나 다른 성분으로 채워진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첨가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첨가당이 많은 제품은 좋지 않아요. 또 혹시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하세요. 석류 성분에 은행 추출물이나 홍삼 성분 같은 다른 성분들이 함께 들어간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성분들도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가볼게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드렸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석류와 잘 맞는 음식들을 기억하세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석류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도와주고 녹차는 항산화 시너지를 내고 무가당 요거트는 장 건강에 좋고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철분 흡수를 높여주고 강황은 항염 효과를 높여주고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은 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내고 올리브유는 영양 흡수를 극대화해줘요. 반면에 조심해야 할 것들도 꼭 기억하세요.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석류를 많이 드시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당뇨약,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유와 함께 즉시 드시는 건 피하고 철분 보충제와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고 생강을 대량으로 같이 드시는 것도 주의하고 탄산음료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그 음식을 많이 먹으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몸 상태, 내가 먹고 있는 약,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같은 음식도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석류를 드시기 시작하셨다면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셔서 몸의 반응을 살피시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